사실 제가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무대에 오르고 또 노래를 하는 게 좀 많이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사실 고민 얘기만 살짝만 던지셨는데도 지금 벌써 약간 울컥하셨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진짜 에일리 양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거리인 거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무대에서의 에일리 씨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창력에 뭐 무대를 휘어잡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에일리 씨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면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대를 하기 전에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노래를 하기 전이나 무대를 앞두고 있거나 속도 막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저 최근에는 이제 두통이 2주 동안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딱히 무슨 일이 있는 힘들어가지고.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또 이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전이랑 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응급실에 실려간다든가 그런 적도 혹시 있으세요?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재작년인지 그 전해였는지 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방송 펑크를 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걷겠는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 촬영 펑크를 처음 냈었어요. 아파서. 네. 실제로 그래서 몸에- 응급실까지 그때 갔었어.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아무 문제 없대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제일 억울해요. 아픈데 병원 가면은 멀쩡하다 그래서 깨병 부리는 것 같아 보여서 뭔지 알고 그게 제일 억울해요. 그 세 분은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네, 굉장히 긴장돼서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설 때 막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거나 뭐.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쪽으로 좀 사실 이게 프로에 가깝잖아요. 이런 쪽에 이렇게 네. 어려워하는 쪽에 네, 프로다. 이런 쪽으로 네. 방송계 프로라고. 저는 아니, 그런 아니,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꽤 있죠, 연예인들은. 저는 이제 제가 무명 시절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단체 토크쇼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방송 있는 주부터가 아니고 그 전주부터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방송 전날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걸 먹으면은 배탈이 나면은 내가 방송을 안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한데 마음속으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그런 죄책감. 많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남편은 이제 중환을 좀 수술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봤을 때 막 선생님을 부른대요.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선생님. 뭐 어떻게 약을 좀 놔달라. 사고로 다리가 없으신 분인데. 그거. 예. 네. 근데 그거 그럴 있지. 때 그럴 때 저희 신랑이 그러시군요. 아프십니까? 이제 그 고통이 그래서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라는 맞아요. 거죠. 내가 아프다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사로서의 어떤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그 고통을 같이 바라봐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가 없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에일리 씨가 아프신 거는 진짜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분명한데 위와 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에일리 씨가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 상태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꾀병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럴 때 설 자리가 없죠. 왜냐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이유를 찾아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원인은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긴장되지 않으셨었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도 좋아하고 보여줄 게 좋잖아요. 맞아요. 2018년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혼자 홀로서기를 했는데. 홀로서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또 이제 갑자기 또 편찮으시고 저한테 이제 정말 많은 기대감들이랑 또 이제 무게감이 저한테 좀 많이 쏠렸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가장이 네. 돼버렸네요. 원래도 그랬지만 더 약간 그 짐이 커진 느낌을 받아서 이제 부담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 무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다음에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아, 오늘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무대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알지. 이유 하나는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소속사에서 나와서 1인 소속사를 만들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경제적으로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아프신 부모님, 어머니도 또 돌봐야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못해서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에일리 씨한테 어깨를 무겁게 하는 책임의 일부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다른 이유도 찾아봅시다. 그러려면 에일리 씨가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확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대에 딱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제 딱 인사를 하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딱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약간 그런 시선?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진 순간 그 다음에 에일리한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가끔은 진짜 그런 시선들을 보고 위축되는 날들도 있고 맞아. 그럼 위축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네, 뭐 다음 곡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럴 네, 거를 네. 충분히 이렇게 좌중을 압도하고 기량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 에일리 씨 같은 경우는 유독 외모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느 기준점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특히 뭐 살 같은 경우도 너무 말랐다. 좀 찐 게 더 예쁘다. 그래서 찌면은 너무 쪘다. 빼라. 맞아. 찐점이 없어. 심지어 저는 지금 한 3, 4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부었다. 갸름해 보이거나 부었으면은 이제 부은 건데 살쪘다. 아니면 이제 그냥 붓기가 빠진 건데 뭐 감량, 뭐 다이어트 성공에 다이어트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신경 안 썼던 것들을 갑자기 확 저도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건가? 이게 부끄러운 건가? 이러면서 저도 점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때 얼마? 그때 한 달 만에 그렇게 10kg, 11kg를 빼서 한 달 만에? 어떻게 하셨죠? 그때 제가 단백질 100g 그리고 이제 야채 2컵, 과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하나 아니면 사과 한 끼에? 하나 그게 한 끼였어요. 단백질 100g이면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 한 덩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100g은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 그렇게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그렇게 두 끼 다 하면 몇 킬로칼로리인지 아세요? 500칼로리요. 네. 500칼로리요. 네. 500칼로리씩 먹으면서 운동하고 무대도 그때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전성기였어가지고 아니 노래 부를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때 진짜 어. 너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그 시절. 노래들이 또 그냥 웬만한 고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를 계속 악으로 쓰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또 파워풀하다가 돼버리고 나는 그게 그렇게 부르는 게 또 습관화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지. 최소한의 기초 대사량이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에서 1,700 칼로리 사이예요.
여성은 네, 한 1,060kcal.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가만히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눈을 깜빡 떴다 감았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거에 그러면 근데 그것보다도 못 미치게 반 정도. 그거는 생명 유지가 안 될 만큼 먹었네. 네, 근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빼서 쓰지요. 빼서 쓰니까 이제 점점 줄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건강상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시각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굵은 목소리가 좋다, 이전 목소리가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기준들인데, 근데 이거를 다 받아버리면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그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간단한 검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만나 뵙기 전에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에일리의 문장 완성 검사 이걸 좀 봤는데 몇 가지는 제가 눈에 좀 띄었어요. 보니까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무대에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오해가 생기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밝았다. 관심도 많이 받고 싶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 신경 쓰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 네.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 바빠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타다다닥 가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싹 지나갔어. 근데 에일리가 너무 바빠서 인사를 못한 상태로 싹 지나갔는데 나는 한 말 안 하는데 에일리가 내가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굳이 제 대기실을 해서 박사님 제가 아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전화를 해요. 저 박사님 저 에일리인데요. 사연을 못 들어서 아까 우리 마주쳤어요.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이런 걸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도 아실 텐데 샵에 누가 왔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요. 쟤 왜 인사 안 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먼저 누가 있다, 누가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샵에 소문났어. 에일리는 샵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나 진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갈 때마다 맨날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줄 몰랐어요. 후배여도 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네. 한국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90도로 인사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계속 90도로 인사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허리를 필 그게 아예 없었어요. 좀 그런 눈치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해받을까봐 욕먹을까봐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거 싸가지 없는 거다. 보통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크게 한번 뒤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밖에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데뷔 초창기 때 루머들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네, 오해도 가장 많이 쌓일 때.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한국 클럽 놀러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잘 안 가봤는데 1년에 한 번 클럽을 갔나? 뭐 이렇게 되게 자주 안 가는데 갈 때마다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너 여기 또 왔냐? 완전 죽순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집에서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매니저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냐? 이러면서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너 자는 척하냐? 너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놀고 있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영상통화로 걸었어요. 저 집이에요.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방금 누가 너 클럽에서 봤다고 놀고 있다고 연락 왔다고. 뭐야? 닮은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오해. 많지. 자꾸 나를 어디서 봤대. 또 뭐 이런 데서 봤대. 뭐 이런 막 유흥업소에서 봤대.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밖에 나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일 아니면 진짜 밖에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Like me. 에일리 씨는 좋지 않은 평가나 약간 안 좋게 말하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타인 민감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타인 민감성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은 눈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싹 알아차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가수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 민감성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분위기 파악 잘하고 아주 건강한 눈치를 갖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그 선을 확 넘어서서 이제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이 눈치를 보게 되면서 위축되고 약간 울적하고 긴장되어 있고 예민해져 있고 불안감도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좀 가까운 사람이나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저는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전달하는 건 그런 건 진짜 잘해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마음은 잘 얘기 안 해요.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화났으면 화가 났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슬프면 슬프다라는 감정을 얘기 안 하면 주변은 모르잖아요. 그럼 답답하지 않아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힘든 마음을 가까운 사람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내지는 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나는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한 번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려고 갔었어요. 되게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지금 굉장한 우울 증상과 또 불안 증상과 그리고 또 막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4-5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상담하시고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치료를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그냥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익숙하지도 않고 맞아. 그냥 가서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게 좀 그래서 안 갔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한 쉽지 번도 안 않죠. 갔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뭐 저도 가고 싶은데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에일리 씨는 쭉 성장하면서 누구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좀 힘드셨어요? 네.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저희 엄마는 뭔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본인의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 특히 저한테는 되게 엄격하시고 수적이었구나 좀.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 보수적이셨어요. 어땠는데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일단 친구들을 잘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 밖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서 노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숙제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몰래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친구들이랑 놀고 퇴근하기 전에 호다다닥 집에 뛰어가가지고 안 나간 척 하고 그렇다고 뭐 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 자체도 숨겨야 했고. 왜 그러셨을까, 어머님? 왜 못 만나게 하셨어요? 보통 그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도. 지금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예전에 좀 어머니 돌보느라고 또 좀 책임감도 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좀 괜찮으세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지나간 일이지만 에일리 씨의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잘 따라가 봐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에일리 씨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회사 일을 해야 제가 회사 책임도 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크게 막 왔다 갔다를 자주 못했어요. 자주가 아니라 거의 못 갔죠. 계속.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더욱 못 가고 그래서 어머니 미국에 계셨군요. 네, 미국에 계셨고 네, 네. 저는 한국에 있었고 I know something's gonna right, but I feel 어머님한테 꼭 듣고 싶었던 말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이 말은 꼭 듣고 싶었는데. I could be wrong. 잘했다. 잘했다. But I so could be right, 아마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and I feel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언제나 딸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faster before. 근데 저도 저렇게 울고 나면 좀 한결 마음이 그래도 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The sky is pale, lighter before. 굉장히 많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나한테 오는 다양한 일들을 내가 못 막아요. 그러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왔어요. 마지막 결과가 생겼어요. 이 중간에 요만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에일리는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건강한 상태면 이 안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꽉 찬 내가 있어야지 이 받아들인 자극이 투명 인간처럼 확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대로 나가지 않고 이 나를 통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나서 내가 잘 처리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형돈 씨가 차를 하나 샀어. 벌써 기분 좋. 캠핑카. 아이고. 형돈 씨가 캠핑카 산 이유는 쌍둥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캠핑카 샀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렸어, SNS에. 누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 아이고 정영돈 돈 많이 벌었나 보지. 아이고 정영돈 돈 많이 벌었나 보지.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댓글에 형돈 씨 반응을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예전에 나와 지금의 제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네, 예전에 그 한참 이제 힘들고 이제 에일리 양 같은 상황일 때는 캠핑카를 왜 샀지? 이거 왜 올렸지 내가? 지금은 부럽나 봐. 뭐 왜? 너 없어? 왜 넌 없는데? 캠핑카 사고 싶다. 말하고 보니까 캠핑카 너무 사고 싶다. 네, 지금 반응의 예를 3가지 들려고 했거든요. 네. 1, 2, 3. 그중에 2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일단 어디에 속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은 어떡해, 사람들이 이거 오해했네. 어떡해, 나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2번은 내가 이거 사주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3번도 있나? 3번 있습니다. 이게 결국 3번이 정답이에요. 나 1, 2번이었는데. 네. 1, 2번 맞았어. 네, 1, 2번이었는데. 근데 3번은 뭐냐면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쌍둥이들하고 캠핑을 가는 것도 소중하고 또 이 캠핑카 이왕 산 거니까 또 이렇게 가시고 싶어 하는 분은 빌려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방법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가. 네.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말씀하신 방법은 거의 해탈의 경지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그 거의 공중부양 수준이에요. 맞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중간 단계,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거죠. 이들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SNS를 완전 안 해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바깥 생활을 완전히 안 하는 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들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투명 통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것인 거지. 이분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에일리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 그렇죠. 에일리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것은 그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에일리가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주인인 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에일리가 그것을 떠안지 마세요. 에일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겁니다. 제가 그 이제 에일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게 저 선생님 하신 말씀을 저도 제가 상담한 쌤한테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분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감정은 그 사람에게 줘라. 근데 내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을 분리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박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얘기 아마 에일리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감정을 분리하라는 얘기를. 아마 그거 굉장히 에일리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오 박사님의 매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에일리 왜 이렇게 뚱뚱해 가수가 춤출 때 보면 뱃살이 막 출렁거려. 그 톤이 왜 이렇게 얇겠죠? 아니 그러니까 연기라고 미리 말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연기 들어갑니다. 이거 말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뱃살이 출렁거려? 이러면 어떡하겠어. 열심히 추다 보니 흔들거리는 걸. 살아 내 맞아요. 진짜 마른 사람들도 네. 그게 안 흔들리면 그때는 진짜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 안 흔들리면 병원에 가봐야지.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내 살인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뭐 어쩌겠어. 뭐 할 수 없지. 약간 그건 약간 그 톤 아니야. 그거는 그 톤이 아닌 것 같아. 사실.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유,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뭐. 하네. 내가 아까 되게 못했구나. 뭐 어쩌겠어. 이거 아니구나. 그럼 저 톤으로 네. 내 친구처럼 예진아, 너 이제 다음 달이면 앨범 나오는데 너 좀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럼 춤추고 그러면은 막 뱃살 보고 이러면 막 기사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막 사람들 또 뭐 막 기사 쓰고 그럴 것 같아. 어쩌겠어. 뭐 지금 당장 한다고 내일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맞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지만 언제나 예진이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 어쨌든 뭐 정말 어려운 얘기 우리 에일리가 오늘 해주셨어요. 예. 원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딥하게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많았고 뭔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